안녕하세요. 이민영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죠? 제가 요즘, 그랬어요. 자, 오늘의 실 이야기는 특정 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실의 한 종류를 이야기해볼까 해요. 흔히 슬라브 얀이라고 부르는 그런 실이 있어요. 이렇게 실 판매하는 곳에 보면 뭐 슬라브 실, 뭐 이런 이름으로 적혀 있는 뭐 면 슬라브 실, 뭐 울 슬라브 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초보분들은 슬라브가 뭐야? 뭐 영어를 잘하시면 슬라브라는 뜻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유추를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초보들은 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오늘은 그런 슬라브얀이라는 실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왜냐면 제가 그 실을 쓸 거거든요. 자, 슬라브얀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그러니까 약간 굴곡진, 울퉁불퉁한, 균일하지 않은 그런 굵기감을 지닌 실이 슬라브얀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슬라브얀을 이렇게 좀 꺼내봤어요. 지금 그 가방 올렸던 거 그레니스케어 버튼백이라기보단 망태기 가방 그 녀석에 합사를 해서 쓴 슬라브야는 이렇게 잘 안 보여요. 가느다랗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 폴리고요. 요 사이에 요 녀석은 아크릴 같기도 해요. 요 하얀 솜솜이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솜솜이. 슬라브야는 한 가지 실을 가지고 그냥 굵기만 다르게 해서 뽑은 울 종류의 슬라브얀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울을 이렇게 와인딩을 해서 감을 때 실이 좀 굵기가 균일하지 않게 감기기가 사실 쉽거든요. 그래서 가공을 많이 거치지 않은 그런 실들 중에는 슬라브얀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말하냐면 가공 덜 된 좀 싼 실?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균일하게 뽑는 게 사실 쉽진 않죠. 그래서 슬라브얀이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 규칙적이지 않은, 불규칙적인 그 어떤 미? 예술적인 감각? 그런 게 또 사람들의 그런 기호를 만족시키면서 하나의 실의 종류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실의 경우에는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블루색의 가느다란 폴리시라고요. 그리고 아크릴로 추정되는 하얀색의 솜솜한 실을 두 개를 같이 이렇게 꼬아놨어요. 스피닝을 한 건데 이 솜솜한 아이가 굵기가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슬라브얀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통한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요런 녀석은 단독으로 쓰기도 하지만 합사를 할 때 포인트를 주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인트를 줬죠. 이렇게 같이 감았으니까요. 이런 느낌으로요. 그리고 요거는 면하고 아크릴이에요. 둘 다 면하고 아크릴인데 이렇게 보시면 또 느낌이 좀 달라요. 우리가 왜 흔히 뭐 링구사, 부클사 이런 이름들을 자주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링구사는 말 그대로 링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올록볼록하게 링이 잡혀 있고 부클사는 이렇게 물결 모양 보이시죠? 물결 모양으로 실을 배치시키고 가느다란 필라멘트사로 그거를 고정해 줬어요. 바느질 하듯이 두두두두두 박아갖고 이렇게 물결 무늬, 웨이브를 그리는 그런 모양으로 고정을 시킵니다. 그런 상태가 된 게 부클사예요.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부클사에 이렇게 여기는 좀 많이 뭉쳤죠. 얘는 균일한 실이 원래는 슬라브가 아닌데 부크를 만들면서 장력에 그러니까 이 위를 제가 두두두두 박았다고 했잖아요. 그 고정을 시킬 때 그 장력의 편차를 이용해서 실이 뭉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약간 노트와 슬라브의 중간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펜시안이 만들어진 거랍니다. 그래서 떴을 때 요 노트이기도 하면서 슬라브이기도 한 이 부분이 돌출되면서 굉장히 팬시한 느낌을 주죠. 그리고 또 한 녀석은 역시 이전에 보여드렸던 실처럼 부클사의 한 종류인데 얘는 보시면 슬라브예요. 되게 웃기죠. 얘는
굵기가 균일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장력 편차를 이용해서도 더 모아준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좀 더 슬라브지는 굵기가 다른 실이기도 한데 장력도 잘 안 보이나요? 장력도 좀 더 밀린 부분이 있고 그냥 균일하게 박힌 부분이 있고 약간 그렇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규칙적이죠. 이런 펜시안들은 떠났을 때 느낌이 굉장히 색다르기 때문에 그냥 메리아스 뜨기로 해서 펜물을 편하게 떠서 즐기시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슬라브 얀을 너무 꽉꽉 뜨면 그 느낌이 되게 이상해요. 어떤 슬라브에 아니던 저는 가는 부분에 맞춰서 꽉꽉 뜨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 취향에는 맞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굵은 부분이 굉장히 돌출되는 느낌을 자아내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그런 어떤 편물이 되더라고요. 이 녀석은 제가 가디건을 떴었어요. 요 코랄 핑크라고 해야 되나? 요 녀석은 우리가 예전에는 홍매색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렀었는데 코랄 핑크 중에서도 좀 약간 다크한 듯한 핑크감을 가진 녀석이고요. 그러니까 레드에 더 가깝죠, 사실은. 자몽색? 자몽색이라고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런 녀석을 가지고 편물을 제가 한번 떠보려고 하고요. 하루 종일 오늘 이렇게 떴다 풀었다 한 상태예요. 이게 몇 미리로 떴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오래전에 떴거든요. 근데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헐렁하게 떠서 입고 싶었는데 게이지를 이렇게 선글게 뜨면 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작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롱 가디건인데 그리고 이 동네 기후와 잘 맞지를 않아요. 가디건으로 입기엔 또 너무 안 따뜻한 거죠. 그래서 편물 떠진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이렇게 성글게 떠서 좀, 여름과 봄과 여름의 중간에 좀 쌀쌀할 때, 그리고 에어컨 바람이 강한 곳에 갈 때, 뭐 그런 때 입는 의류로 많이 입는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이렇게 구멍 성성하게 뜨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슬라브양 같은 경우에는 이 가는 부분에 맞춰서 뜨게 되면 이 실이 굵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불편한 편물, 딱딱한 편물, 튀어나오는 편물이 되기 쉬워서 중간 사이즈 바늘을 사용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굵은 부분에 맞춰서 바늘을 잡고 떴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성성하게 시스루 느낌을 주는 편물로 잘 뜬답니다. 그래서 이런 슬라브얀을 쓰실 때는 이제 초보분들은 사실 디자인이라는 걸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굵기에 맞춰서 나 바늘 써야 해? 선생님 이거 몇 미리 써요? 뭘, 그냥 쇼핑몰에서 파는 실제 사셔도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몇 미리 써요? 그러면 쇼핑몰에서 몇 미리 쓰라고 얘기 안 해요? 뭐 이렇게 제가 되물어요. 전 좀 약간 성향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약간 되묻는 그런 걸 잘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슬라브 얀이라는 걸 한번 좀 보여드리고 이제 물을 사람이 있어서 물어볼 수 있다면 좋은데 물을 사람이 없어서 지식인에 물어보고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아서 슬퍼하는 그런 일이 혹시나 생기실 경우를 생각해서 검색을 했을 때 슬라브 얀에 대해서 이렇게 이 분양이 주잘자잘 말이 이상해졌네요. 제잘제잘된 이야기를 들으시면 참고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 편물은 저는 굵은 부분에 맞췄고요. 가는 부분에 맞추는 건 저의 취향에서는 비추천이며 그런 경우 조금 더 이런 성근 느낌이 싫으시다면 좀 바늘을 줄여서 가는 실 부분과 이 굵은 부분에 중간 정도 바늘을 떠서 사용을 해서 편물을 떠보시고 실데이트가 그래서 많이 중요해요. 실데이트 해보시고 나서 본 작업을 들어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이 녀석 좀 치우고 그래서 저는 요 녀석이 다른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안 보이는 곳에 좀 더 있어요. 제가 이런 펜션 종류 좀 좋아하다 보니까 몇 가지가 있답니다. 사실 이것도요. 단독으로 뜨려고 샀던 애예요. 그래서 단독으로 안 뜨고 이렇게 합사를 해서 썼죠. 단독으로 뜨기엔 좀 제정신이 아니긴 하죠. 이렇게 가느니까요. 근데 여름 옷 좀 이렇게 구멍 흉흉나게 뜨는 것들은 또
나름 할 만은 하니까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얘가 제일 퉁퉁해요. 가장 굵은 부분도 굵지만 얇은 부분도 얘가 좀 더 튼튼하고 그 다음은 얘고요. 얘는 또 이 굵기 편차보다는 실을 뭉쳐놓은 상태의 노트 느낌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얘는 좀 가는 바늘을 써야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네, 하도 오래전에 얘도 이렇게 그 실데이트만 해보고 던져놔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코를 이렇게 잡을 때 저는 지금 실데이트를 위해서 대충 잡는데 굵기가 균일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코 잡기가 사실 좀 굉장히 까다로운 편인데 그냥 지금 바늘 찾느라고 한참을 헤맸어요. 보시면 이렇게 매듭이 잘 안 잡혀요. 당겨도 이렇게 굵기가 균일하지 않으니까 잘 안 잡혀서 살살 달래서 당겨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지금 제가 뜨는 건 코튼 혼방의 슬라브얀이라서 좀 더 미끄럽지가 않다 보니까 더 이런 노트 잡을 때가 더 힘들고요. 힘주다 끊어지는 수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울 슬라브얀의 경우에도 물은 애초에 얘네가 그 라놀린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매끄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화학제가 묻은 울실 같은 경우에는 손이 꺼끌꺼끌하고 굉장히 불쾌감을 많이 주면서 그렇게 부드러워지가 않아요. 좀 그 손에 막 뭐 묻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난답니다. 그래도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잘 매듭 봐주시면서 뜨시고요. 코 잡을 때 잘 당기셔야 돼요. 이 굵은 부분이 걸려요. 그래서 코와 코 간격을 주의하면서 코를 잡아주셔야 하는 게 이 슬라브얀의 특징이에요. 왜냐면 걸림이 있으니까 뜨기에 편안한 실은 아니고요. 특히 코튼이나 뭐 기타 합성 섬유의 슬라브얀은 매끄럽지가 않아서 더욱 그렇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 구매해서 뜨시면 좋고요. 슬라브얀 단독으로 뜨는 게 나는 부담스럽더라 라는 분은 다른 실하고 같이 잡고 합사해서 뜨시면 좀 더 편안하게 쓰실 수 있고요. 겨울옷에 슬라브얀을 포인트로 섞어서 써주면 좀 더 좋답니다. 네, 저 겨울실 어딘가 처박힌 것 중에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슬라브얀이 하나 있어요. 왜냐면 컬러감이 브라운인데 제가 그런 컬러 안 어울리거든요. 대체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나염이 멀티 나염이에요. 멀티 컬러라 뭔가 실을 섞어서 쓰기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슬라브얀이 창고에서 울고 있답니다. 사랑을 못 받아서. 자, 이런 식으로 그냥 편안하게 노트가 있을 때가 조금 불편해요. 잘못 걸리면 불편하답니다. 그래서 실데이트를 위해서 코를 저는 잡아봤고요. 굉장히 편물이 울퉁불퉁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면 종류의 실을 사용할 때는 대나무 바늘이 좀 뭐랄까? 뻑뻑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얘는 코트는 그 면 종류는 매끄러운 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코가 움직임이 좀 둔탁하기 때문에 편물을 딱딱하게 짱짱하게 꽉꽉 뜨시는 분들의 경우에 뜰 때 굉장히 손이 아플 수도 있는데 초보분들은 이렇게 대나무 바늘 새 거 사서 쓰시면 코가 안 미끄러지니까 코를 빠뜨릴 일이 아무래도 적겠죠. 그래서 초보들이 이거 좀 불편한 것 같아 라면서 자신만만하게 메탈 바늘 쓰다가 코 훌렁훌렁 다 빠지고 막 눈물 나고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조금 길이 든 상태의 대나무 바늘이 좀 더 편한데 저는 지금 길이 덜 든 바늘이에요. 2연만 돼 있어요. 길은 좀 들기는 했지만 막 반짝반짝하진 않고요. 그리고 뭘 떴는지 모르겠는데 네이비색시 썼나 봐요. 블루톤으로 2염되어 있어요, 바늘이. 그나마도 지금 이게 5.5mm인데 바늘이 없어요. 다 어디로 도망을 가고 5.5mm가 세상에 그만둔 바늘을 누가 다 없앴는지 집에 스파이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자꾸 와서 내 바늘을 집어가는 게 분명해요. 저는 결백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코를 잡을 때 너무 가깝게 잡으면 이런 슬라브야는 그러니까 코와 코 사이에 이런 노트가 있기 때문에 코가 잘 안 당겨져요. 그래서 여기 코 처음 잡은 부분이 쪼그라들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실이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주의해서 뜨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뭐 딱히 주의할 게 없는 것 같지만 이 슬라브얀의 이 굵은 부분, 노트 부분이나 뭐 어쨌든 똔똔이 부분이 잘 걸려요. 그래서 편물을 이렇게 당겨서 뭐랄까 바늘에 제대로 감긴 거를 확인을 한 번씩 해주셔야 돼요. 확인 작업이죠. 왜냐하면 잘 안 감기고 크게 감긴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코가 못난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를 이렇게 뜨면서 한 번씩 편물을 확인을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해서 초보분들은 코 모양을 정리를 하면서 뜨셔야 좀 더 예쁘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퉁불퉁한 편물이 보이죠. 뒷부분, 안뜨기 부분은 좀 더 오돌도돌함이 강하고요. 겉뜨기 부분으로 보면 좀 더 그냥 좀 나름으로 조금은 정갈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캐주얼한 느낌, 발랄한 느낌을 원할 때는 이렇게 안뜨기 면이 밖으로 오게 떠서 입어주어도 좋답니다. 저는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쪽 안뜨기 면을 밖으로 내서 입었다면 요즘에는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 저는 나름으로 또 정갈하게 이렇게 겉뜨기 면을 밖으로 해서 입고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디자인을 할 때 내가 더 선호하는 느낌을 찾아서 배치를 해주시면 더 좋겠죠. 어차피 겉뜨기 안뜨기는 하는 거니까 어떻게 입느냐를 미리 편물을 보고 아, 나는 지금 내 마음엔 이게 예쁜데 라고 생각할 때는 이 안뜨기 면을 밖으로 내서 떠주는 게 좋겠죠. 네, 프로버를 뜰 때는 안뜨기, 겉뜨기, 당연히 겉뜨기가 밖으로 나오는 게 원형뜨기를 할 때는 빠르기 때문에 풀오버 뜰 때 안뜨기를 밖으로 배치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뒤집어서 뜨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부러 겉뜨기로. 그리고 나서 소매 달 때 이제 제대로 소매만 해주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답니다. 네, 그러면 어깨선이 좀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뜨는 직선 풀오버 말고 그냥 그 탑다운을 뜰 때는 솔기가 소매에서밖에 안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겨드랑이 부분만 빼고 그냥 떠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탑다운 일반형 요크로 된 디자인은 떠서 뒤집어서도 입고 바로도 입고 막 그래요. 겨드랑이 사실 이렇게 항상 모두에게 우리는 겨드랑이를 노출한 채로 살진 않잖아요. 그리고 저는 버스 손잡이도 윗부분 좀 잘 안 잡는 편이라서 그리고 버스를 워낙 이제 외진 곳에 살다 보니까 버스 서서 타는 일을 굉장히 기피하게 되죠. 버스 타고 오랜 시간을 와야 되니까 차라리 그냥 정류장에 오래 서 있는 게 나아요. 그래서 겨드랑이 보일 일이 별로 없으니까 잘 뒤집어 입습니다. 겨드랑이 그리고 이렇게 특히 슬라브야는 이렇게 오돌도돌한 부분 때문에 그다지 티도 안 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조금 제잘제잘하는 실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 봤어요. 슬라브얀 마침 제가 또 어제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코바늘을 좀 했더니 코바늘도 가방을 떴더니 특히 어 전에 떴던 것보다 히트 스마일로 뜨는 가방이 굉장히 손가락 부담이 커서 많이 아프더라고요, 이번엔. 그래서 소나기에 그 알배기 느낌이 특이하게 여기 손아기 이 등 쪽 근육이 알이 배긴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실 데이트를 해서 바늘을 일단 내가 처음에 뭘 이제 굵은 부분 이거 특히 초보들은 이거 바늘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지금 보면 얘는 지금 굉장히 넓죠. 이렇게 터프하게. 와일드함이 살아있어요. 근데 이런 녀석, 이걸 몇 밀리를 써야 돼?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보통 실을 사실 때는 권장바늘 사이즈를 같이 기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권장바늘 기재해 준 걸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실 데이트를 꼭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손과 그
쇼핑몰 등에서 권장해주는 바늘의 그 텐션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손에 뼈가 없는 듯한 그런 정말 놀라운 게이지가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손 근육이 헤라클레스급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코가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얼마나 힘을 줘서 뜨시는지 뜨다가 바늘도 분지르세요. 이렇게 그냥 자기는 떴대요. 그냥 이렇게 떴는데 바늘이 툭 분지러지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게 이렇게 굵은 바늘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겠죠. 한 3mm 정도의 바늘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저는 니트 프로에서 한번 겪어봤어요. 니트 프로가 워낙 분량이 많거든요. 이렇게 뜨고 있는데 갑자기 뚝 부러지더라고요. 그 접합 부위가. 그래서 아, 이런 마음이구나. 헤라클레스 손클래스들이 그랬죠. 근데 이 얘기는 왜 쓸데없이 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저는 항상 제잘제잘 그렇게 수다를 떨고 있으니까요. 자, 슬라브얀으로 뜨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그리고 비침을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떴지만 꼭 이렇게 뜰 필요는 없어요. 바늘을 더 줄이셔도 훨씬 괜찮아요. 그래서 5mm나 뭐, 좀 딱딱한 편을 좋아하면 4.5mm를 써도 되겠죠. 저는 지금 5.5mm로 이 녀석 떴어요. 떴었어요가 아니라.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떤 거를 뜰 거냐, 프로버를 뜰 예정입니다. 항상 이 계절이 되면 입을 옷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떠봐야 이 계절에 입지 못하고요. 이제 한 5월 정도부터 6월 사이에나 입는 옷이 되거든요. 그래서 간절기 옷을 제가 살 수가 없는 게, 그 쇼핑몰들은 굉장히 옷이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추워 죽겠어서 겨울옷 입을 때 간절기 옷을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 사게 되고, 간절기 다 지나서 여름옷 팔 때 이제 간절기 옷을 사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때를 놓쳐서 사기도 힘들고 뭐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간절기는 옷이 없어서 외출을 삼가하는 그런 위기의 여자가 되곤 한답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편물이 좀 비침이 있죠. 이렇게 입으면 근데 막 심하진 않아요. 아까 얘는 좀 더 굵은 바늘 썼었나 봐요. 근데 그렇게 심하게 비치는 느낌이 나진 않아서 저는 이런 정도의 시스루는 아주 애정한답니다. 보통 간절기 중부터 여름 쪽으로 넘어가면서 거의 다 숭덩숭덩으로 떠서 입어요. 손도 안 아프고 옷도 예쁘고 몸에 착 감기는 느낌이라서 좋아요. 뚠뚠해 보이지 않거든요. 내가 가진 그런 바디의 느낌을 이렇게 곱빼기나 제곱해주는 그런 일이 없답니다. 이렇게 뜨면. 물론 뭐 여름 니트는 워낙 다 얇으니까 그렇게까지 그런 느낌을 주진 않지만요. 자, 슬라브얀 한번 같이 구경해 봤고요. 나중에 슬라브얀 혹시나 이제 구매하실 일이 있거나 그러시다면 이 정보 참고해서 한번 떠보세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이야기 갖고 찾아뵐게요. 안녕.